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NH농협은행은 농업과 농민을 주요 고객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선장을 맞아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눈에 띄는 실적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계기로 성장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리더 오늘은 김주화 NH농협은행장님을 모시고 차별화를 통한 농협은행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취임하신 게 지난 1월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이제 마감하셨고 이제 하반기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 돌아보시면은 뭐 소회가 좀 어떠신지요? 제가 1월 2일자로 취임을 했는데 예, 정말 한 7개월이 어떻게 꿈 같았습니다. 예,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1월 1일 취임하고 1월 8일 날 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곧바로 금감원 감사 나오고 국회에서 정무위, 안행위, 농해수위가 국정조사를 들어오고 정신이 없으셨던 정신 거죠? 없었습니다. 예. 그래도 마침 그래도 정신없이 지나가는 과정이 한 4월쯤 되니까 이제 앞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카드 사장도 교체를 하고 정보보호본부도 만들고 시스템 정비도 하고 고객님께 사지도 드리고 하면서 가는 과정에 우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왔고 또 그 사이에 우리 농협 고객들이 정말 농협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눈물 겹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4월 이후는 경영이 정상화로 계속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뭐 속된 말로 이제 처음에 모래주머니 차고 뛰셨으니까 이제 지금 뭐 좀 더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그 이제 33년 넘게 이제 농협에서만 근무하신 정통 농협맨이신데 농협은행장 맡으신 김에 어떻게 성장시키고 싶다,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꿈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생각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 우리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이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고객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든든한 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우리 농협은행이 가진 특성, 즉 뭐 농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서민금융에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된 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사실 농협은행의 장점 하면은 이제 뭐니 해도 전국에 이제 어떻게 뭐 거민줄처럼 퍼져 있는 그 이제 지점망이 될 텐데 지금 몇 개나 우리 농협은행 지점만 1,193개입니다. 1,193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른 그 농협 지주에 소속돼 있는 다른 금융기관의 점포까지 합하면 몇 개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회원 농협까지 다 합친다면 한 5,700여 개 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점포망인데 그동안 또 뭐 열심히 해오셨지만 또 뒤돌아보면 굉장히 차별적인 경쟁력을 100% 10분 활용했냐는 점에 대해서는 또 내부에서 또 뭐 반성의 목소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대한 점포망을 활용하신 수익 강화 전략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요? 우선 점포 쪽을 중점 말씀드린다면 농협 점포가 좀 많긴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농협은 지역의 시군 군고 전담 은행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은행 점포가 지역 점주권 여건이라든가 경제 여건 같은 것하고 고려되지 않은 이를테면 경쟁력 조금 취약한 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따라서 도시 점포가 좀 적고 지역 점포가 좀 소원익에 관계없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특화된 전략을 구사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또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 타은행에 없는 우리 시군 단이라든가 지역 그 시군 지부라든가 지역 본부다 이런 점포를 잘 전략을 쓰면 타은행보다 훨씬 더 경쟁을 나은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농협은행 하면은 이제 수익의 기반 또 지원의 대상을 뭐 농업과 농민으로 하고 또 이익이 나면 또 환원하고 이게 그 기본적인 이제 기능이 주어져 있는데 또 상업적 은행으로서 또 성장은 해 나가야 하고 그 운영의 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 농협은행요 또 농협법이란 특별법이 설립된 조직이기 예. 때문에 이 농협이란 자체가 이 농협인의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은행이 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액을
이 농민이 대조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경영 전략도 농업인을 전제로 해서 농기업 자금이라든가 또 서민금융이라든가 지역 특화된 또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략을 세우면 탄핵이 없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농협은행이 주는 이제 이름 때문에 뭐 언뜻 생각하기에 이익도 농민이나 농업에서 다 창출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인식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뭐 예금이라든가 또 이렇게 대출 이렇게 볼 때 실제 농업과 농민을 대상으로 한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농업인이 직접 거래하는 대상은 농업은행이 아니고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협은행에 이 농민들이 예금하는 그 예금이라든가 대출 거래는 극히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 다만 우리 고객은 일반 시중에 똑같은 차원에서 대기업 거래도 하고 중소기업 거래도 하고 서민금융도 합니다. 예. 네,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농협은행 생각하실 때 이 농민만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거래하는 그런 은행이라는 점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취임 이후에 이제 실적이 뭐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좀 초기엔 좀 굉장히 힘드셨지만 뭐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 상반기 마감해 보면 뭐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번 일단 은행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예수금 쪽을 보면 아마 상반기에 전 은행이 한 30조 정도 늘었다 그래요. 예. 근데 농협은행이 11조 2천억이 늘었습니다. 순중으로. 그 가운데서 특히 저원가성예금이 한 3조 정도, 평전 수준 3조 정도 늘었습니다. 그건 다 1위 수준입니다. 1위. 예. 거기다가 이제 주택 청약 저축이라든가 방카라든가 또 소득공제 장기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순중 개념으로 보면 은행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뭐 수익은 좀 어떤지요? 수익을 전체 따지면 상반기 2월까지 한 1,100억 정도 수익을 냈는데 요 수준 보면 수치가 작아 보입니다만은 예. 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업은행은 STX 관련해서 한 2,500억 정도 손해를 까먹었습니다. STX. 예. 거기다가 이제 명칭 사용료라고 다은행에 없는 지주를 통해 중앙에 올라가는 농업농촌 지원을 해서 명칭 사용료가 한 1,300~1,400억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거하고 합쳐서 카사태하고 합쳐보면 얘네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뭐 할 수 좀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좋아지실 걸로 보시는 거네요. 하반기에는 지금 STX에 대한 부담도 조금 줄어들고요. 또 나머지 충당금도 줄어들고 우리 모든 경영이 탄력이 붙으면 좀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 어떤 조직의 선장이 바뀌면 이제 실적이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조직의 문화, 분위기도 이제 그 CEO의 색채나 색깔이 이제 들어가는 식으로 좀 바꿔보고 싶어 하시고 그러신데 지금 어떤지 궁금해서 뭐 영업전 직원 성과 보상 뭐 이런 제도 도입하시고 많은 변화를 꾀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 사실 우리 농협이란 조직이 어떻게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예. 조금 시장 친화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카드 사태라든가 또 농업 구조 개편에서 농업은행이 떨어져 나와서 주식의 생태를 취한다고 하면서 우리 직원들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금년도 이제 카드 사태하고 또 제가 농협에 들어와서 이 직원별 그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돌아가서 지금 우리 직원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는 시장에 나가서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농협은행도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 예. 이런 인식들을 갖게 된 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지금 뭐 이제 일반 가게를 대상으로 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도 있지만 또 이제 농협은 이제 기업 여신 시장도 지금 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을 수익의 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이실 텐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STX 얘기하셨지만 또 기업 부실의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시장 현재 어떤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고객님들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농협의 기업 부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농업은행이 2000년도 이전에는 농업정책자금 운용이라든가 또 시군금고 자금관리 운용, 또 소액금융 요 정도 했지 기업금융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예. IMF 터지고 나서
조상, 제한사 이른바 커머셜 뱅크들이 무너지면서 중상업 예, 제일하늘 그렇습니다. 서울신탁.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 은행들이 이 무너지면서 4개, 5개 합병을 해서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 은행들은 기업금융주로 하다가 이 은행들이 이제 소매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농업은행이라든가 국민주택은행이 소매금을 하던 은행인데 또 국민한과 주택은행 합쳐서 장기신용제 합쳐가지고 이거는 기업금융 나오고 이제 시장이 혼재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농협은행도 불가피하게 2000년 들어서 기업금융 지주를 만들고 기업금융 거래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시스템 정비가 좀 미비했던 게 사실이고 예. 또 다른 시중은행 같으면 주채무 계열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데서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들어간 것이 이제 부동산 계기를 타서 PF 쪽에 들어간 게 사실이고 예. 또 STX 같은 경우는 정책금융에서 수출금융 쪽이니까 우리 즉 국제은행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 요런 부분들이 사실 타격을 많이 입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2008년도까지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일어난 것들인데 그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참 고생해서 이제는 PF 부분도 12조 9천억 정도 되던 것들이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한 2조 4천억 정도 많이 남았는데 정리가 됐네요. 예, 그 중에 한 1조 정도만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2008년 이후에 지급한 1조 4천억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 예. 그리고 STX도 이제 채권자 자율 협약해가지고 그것이 잘 정리가 되면 예. 내년부터는 큰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보통 저 은행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전통적 업무인 이제 예금과 대출 업무에서 오는 이제 수익, 그것만으로는 이제 수익이 한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수 업무들을 또 이제 확대하고 있죠. 방카슈랑스라든가 이제 펀드 판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또 상품의 특성상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불안전 판매,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고객을 제대로 인지시키지 못하고 매출에만 너무 열심히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농협 문제가 없는지요? 그거는 어디든지 문제가 있을 소지 다 있는 부분이고요. 예. 제가 연초부터 취임하면서부터 이 천수답에서 수리답으로 바꾸자. 무슨 얘기냐면 예대 마진만 얽매여서 안 된다. 그래서 수익을 다변화시키고 또 리스크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홍수가지든 가뭄이든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수리답이다. 그런 측면에서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비자유 쪽에다가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방가라든가 수익증권이라든가 아까 주택청약저축이라든가 또 이익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불안전 판매 같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또 감사 부분도 특별 감사를 나간다든가 또 미스터리 쇼핑식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6월경에 건강원 쪽에서 수익 증거 관련해서 미스터리 쇼핑했는데 우리가 한 은행하고 2개 가장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직원이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행장님으로서는 또 직원들한테 고마우시겠군요. 예, 예. 그 지금 한편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복합 금융 점포 뭐 이런 전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행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은 한 점포에서 하나의 금융 업무만을 이렇게 보게 하기보다는 뭐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거 동시에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해서 고객들이 이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게 돕자는 거죠. 지금 농협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이제 그런 강력한 채비를 좀 갖춘 셈인데 농협은행 어떤 전략 준비하고 계신지요? 사실 농협은행이 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61년도에 이 정부에서 이 구농업은행에서 분리나갈 때 기업은행을 대소지 점포를 떼서 기업은행을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서울 같은 대소지 점포가 좀 취약합니다. 지금 대소지 서울 점포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시중은 한 4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점포의 입지 여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점포제를 짜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또 우투증권이 농협이 가져오게 됐기 때문에 예. 우투증권을 결합을 하면 우투증권하고 우리 농업금융하고는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우투증권은 증권 중에서 대기업이라든가 대도시 금융이 강하고 농협은 반대로 지방하고 소매금융이 강하기 때문에 결합을 하면 복합점포도 당장 지난주에 우리가 우투증권 본점에다가 우리 농협 복합점포를 내기로
확정을 아, 지었고요. 그렇습니까? 예. 확정했습니다. 예. 이렇게 다변화시켜서 점포 전략도 여러 가지를 쓸 계획입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공적으로 이제 소매금융 일반 저 기업이 아닌 이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뭐 여러 가지 금융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은행과 증권에 시너지는 뭐 자산가 소위 돈이 많은 이제 대도시 중심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창출될 텐데 모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아직은 이제 서울 지역의 점포망은 좀 취약한 상태고 어떻게 커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그 아까 말씀 우투증권도 서울에만 44개가 있더라고요. 일단 우투증권하고 좀 많이 좀 썰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뭐 재개발이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쪽에다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새로 점포 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왕에 그 우선권 있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포 전략이라는 것도 이제는 점포를 늘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대면 거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금융 쪽 이쪽을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다방면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을 많이 닫는 시티은행 점포를 좀 인수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합니다만. 그 지금 이제 비대면 거래 활성화 좀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뭐 은행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들, 은행뿐만 아니라 그 금융권 전반에 걸쳐진 현상입니다만은 직접 창고에 와서 거래하기보다는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점포에 사람이 많이 필요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은 또 그동안 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온 또 산업이 금융산업이었는데 이제 사람을 좀 적게 필요로 한다. 이게 사실은 꼭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행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금융은행 점포들이 이 내방 고객이 줄어든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의 차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저 안정적인 그 직장 걸 찾는 거는 금융 점포 좋은데 농협 점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도시 점포는 적고 지방 점포는 지역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여유 인원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아웃바운드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안 하던 시중은행은 잘 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 나가서 뭐를 해준다거나 직접 밖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또 뭐 일순집게 대조해준다거나 농협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여러 가지 나가고 있어 인원을 줄인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은행 업무 중심으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부드럽게 리더십과 또 개인적인 또 철학 이런 문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뭐 은행장님들 치고 뭐 어느 은행이든 뭐 사무실에 붙어 있지 않고 주로 현장을 많이 뭐 다니실 텐데요. 또 특히 뭐 그 행장님은 현장 경영을 많이 강조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그렇게 다니고 계신지요? 네. 사실 제가 1월, 2월, 3월에는 겨우 거의 현장을 못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에 발목이 그렇습니다. 4월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차피 4월 나갈 때 1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기가 죽어 있는 직원들이 기를 살려줘야 될 테고 또 고객들에게 신뢰를 회복시켜 주려면 현장에 직접 얼굴 맞대고 호흡을 같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또 곧바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서 아직도 중소기업 중에는 농협이 기업금융 하느냐 그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농협금융이 타 은행에 비해서 기업금융 노하우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는데 신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농협은행은 그 중소기업과 특히 같이 동반성장한다. 그런 조직을 계속해서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무리할 정도로 해서 좀 다니고 있습니다. 뭐 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의 그렇습니다. 공략이겠죠. 제가 줄기자 얘기하는 거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자나 소기업을 거래를 해서 터서 이분들이 중소기업 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 대기업은 이분들이 커나가면서 우리 농협은행 같이 커나가도록 하자. 그것이 제 주 기본 방향입니다. 뭐 어려울 때 친구가 또 평생 가는 그렇습니다.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행장님 이렇게 뵈면 뭐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온화하십니다. 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 임종용 NH 농협금융지주 회장님 뵀습니다만은 또 비슷한 분위기십니다. 덕장들 두 분이 지휘를 하고 계시는데요. 뭐 만족하시는지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면 감사할 뿐이죠. 근데 다만 이제 단순히 어떤 장이 되면
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략도 있어야 되고 또 카리스마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혹시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 뭐 안과 밖이 다를 수도 있는 건데요. 또 뭐 안에서 또 경영하시다 보면 또뭐 혼내실 일도 있으시겠고요. 굉장히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신다고 들었는데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그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저는 사실 초중학교를 졸업받고 중학교 때부터는 객지에서 저 혼자 자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아침에 이를테면 개종식이 없이 아침 일어나는 것은 습관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수학여행 가도 이제 지각을 한번 안 해봤습니다. 예. 그러다 그럼 보니까 몇 시에 일어나시기에? 대개 경우 뭐 요즘도 3시 반에서 4시 사이는 그럼 평균 항상 수면 시간이 일어납니다. 몇 시간이십니까? 수면은 누구나 잘 만큼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 5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 같고 5시간 정도. 또 중간 짬짬이 여기 오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졸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하루가 무척 긴데요. 일과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한 3시 반쯤이면 저들 집은 한 3시, 3시 반 사이에 신문이 옵니다. 예. 아침 신문 잠깐 읽고, 그리고 뭐 책을 본다거나 또 예. 뭐 좀 정리를 좀 하다가 한 4시 50분쯤 돼서 집사람을 깨워서 출발하면 홍제천을 쭉 걸어 올라가면 예. 제가 걸은 거리가 100m 55초에 57초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70분 정도 속보로 걷고 예. 와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면 됩니다. 출근하면서 출근한 과정에서 또 우리 전화번호 보고 젊은 직원들이라든가 지점장이라든가 전화해보고 뭐 이 문제 없냐 예. 통화도 해보고 그럽니다. 은행장님이 3시 반부터 신문을 보시면 홍보실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가 지덕체로 시작하시는군요. 예. 그 역사와 인문학의 요즘 사실 역사와 인문이라는 게 뭐 시대 추세적이긴 합니다만은 예. 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 또 뭐 역사의 경우에는 뭐 자료 정리까지 하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떠십니까? 어느 정도이시길래? 좀 너무 과장된 얘기 같고요. 예. 어떤 제가 독서를 한다는 것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예. 하다 보니까 그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예. 영시간 읽다 보면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 사는 일을 기록한 것이 문학이라든가 또 역사라든가 철학 같은 그게 문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특히 역사 쪽이 보면 과거에 사람이 살던 것을 기록을 현재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미래를 예측도 가능한 것.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 구분 없고 또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반복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경험해 보면. 그래서 역사책을 읽음으로 해서 미래도 예측도 가능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여러 가지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같고 아재 빠지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에서 역사책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문도 많이 강조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좋은 책 있으면 나오신 김에 좀 소개해 주시죠. 책을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읽다가 보면 그쪽에 어느 게 좋겠다 뭐 하다 보면 늘게 되는 거고 처음부터 이 책이 좋다 나보다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주로 일간지에 매주 주말에 보면 서평 속에 서평하고 나오죠. 그쪽을 많이 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고수답게 특정 책은 소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사실 뭐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경기가 이제 지금 부진해서 많이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장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뭐 희망을 주시는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실제로 FTA 관련해서 상당히 농업 쪽의 분야가 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건 인정하고요. 그래서 농업인하고 또 농협하고 정부하고 같이 고민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따지면 옛날처럼 1차 산업이 아니고 이제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바꾸면 6차 산업에 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고민하고 정부나 농협에 같이 고민하고 하다 보면 블루오션으로 나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분명히 농협은행뿐만 아니고 농협이라는 동반자 있다고 우리 농민들 같이 든든하게 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은 해결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임기 첫 해이시기 때문에 임기 동안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농협은행을 성장 이렇게 시키고 싶다. 뭐 청사진 비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내 은행 중에서도 조금 볼륨이 좀 처져 있습니다만은 2030년도에는 저희들 글로벌 50대 은행 들어갈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은행이야말로 100% 순수 국내 자본에다가 우리 분명한 주인이 있고 또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젊은 직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의욕이 굉장히 남별납니다. 거기다 어떤 계기만 부여해주고 목표식 하면 얼마든지 국내 최고은행은 물론이고 세계 글로벌 50조 은행 들어가를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저는. 네, 농협은행은 이제 강한 상업은행으로 통역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주하 행장이 이끄는 농협은행이 방대한 점포망을 기반으로 은행 성장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김 행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